지난 회에서 지은호는 경찰서에서 친모와 충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일치했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성희. 은호는 당황한 마음에 응급실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던 친모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 성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은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널 찾기 전에 아들이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은호는 멍하니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친모를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간이식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됐다는데. 은호야, 정말 미안해. 성희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호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친모가 자신을 찾은 이유가 혹시 아들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그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성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이상훈이라는 남자와의 혼담. 영란은 이 결혼이 정말 싫었습니다. 이상훈은 영라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 영라였지만 지환과 비교하면 모든 게 달랐습니다. 매너도 대화 방식도 외모도 지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지환 오빠의 영향 때문일까? 영란은 생각했습니다. 평소 엄마가 정해준 대로 모든 것을 해왔던 자신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주도형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이 혼담을 무산시키고 싶었습니다. 지환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성희의 차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성희의 동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당장 생각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영라의 어두운 표정을 본 지환은 영라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영라야, 지난번 한강 데이트 다시 하자. 영라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지환을 통해 한강 라면과 치맥 등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 영라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강공원을 거닐며 둘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평소 성희가 철저히 체중 관리를 해온 탓에 늘 샐러드만 먹었던 영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환과 함께 다니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라야, 너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 사모님이 눈치채시는 거 아닐까? 영라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살부터도 엄마 뭐라 안 할거려? 이상훈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지환을 쳐다봤습니다. 그보다 지환 오빠, 이제 뭐 할 거예요? 전에 노래방 갔었잖아요. 나 그때는 노래를 몰라서 듣기만 했는데 나도 오빠가 부르던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노래방 가요. 영라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지환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둘은 신나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 안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영란은 사실 흥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자마자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환도 영라의 모습에 웃으며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둘은 마치 세상 근심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환은 틈틈이 휴대폰을 꺼내 성희의 움직임을 체크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던 지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성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영라, 다그쳐! 영라가 깜짝 놀라 노래를 멈췄습니다. 사모님 움직이신다. 우리도 빨리 돌아가자. 둘은 허겁지겁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100억 원 투자가 철회되면서 사업 인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생회사인 맘대로 집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역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멍하니 누워버렸습니다.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버지 상철은 아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은 지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무리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버지 이제 시원하세요? 지혁의 목소리에는 자조감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같으면 시원하겠냐? 아들놈이 이렇게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상철의 말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어서라도 산을 넘어봐야지. 믿져야 본전이란 말도 모르냐?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상철이 가출했을 때 은호가 카페 아지트의 창고에서 하룻밤 재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고 벽에 누군가 써놓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기어서라도 산을 넘어라. 상철은 그 낙서를 보고 지금 그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몰랐습니다. 그 낙서를 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지혁이라는 것을. 정보아와의 결혼이 파혼되고 죽을 듯이 괴로웠던 시절. 지혁은 맘대로 집으로 재기하기 위해 카페 아지트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다짐하며 벽에 써놓은 글귀였습니다. 지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수를 무산시킨 AP 회장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지혁은 AP 회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접수대에서 지혁은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집요하게 노력했습니다. 결국 회장이 마지못해 그를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P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말해보시오. 지혁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계획과 비전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를 재고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회장은 지역의 PT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정은 인정하지만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은 어렵소. 지역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금은 제가 반드시. 그때였습니다.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역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정보아의 아버지 하늘건설의 정호영 회장이었습니다. 지역은 정보아와 계약 결혼을 진행했으나 결혼 당일 정보아가 도망쳐버렸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회장이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걸까요? 지역은 회장실을 나와 조용한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통화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지역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수빈이 선택한 신발 디자인을 주력 상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임원회의실에서 성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주력 상품은 이것으로 가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변경 아닙니까? 시장 조사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성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20대 타겟층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디자인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슈홀즈 회장인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성재의 아버지였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진석은 손을 흔들며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본부장 뜻대로 해봐. 성재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석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홍보도, 마케팅도 전부 네가 직접 챙겨.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는 거야.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기회이자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진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좋아. 다들 성재 본부장 적극 지원하도록.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성재.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아버지가 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 내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투표 결과 가져왔어. 수빈은 태블릿을 성재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설문조사 결과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성재가 결과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네 선택이 맞았어. 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야. 약속. 3번의 데이트 중 첫 번째. 오늘 바로 가자.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빈에게 이끌려 회사를 나섰습니다. 둘이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야외 데이트였습니다. 수빈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가득했습니다.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네가 다 만들었다고? 이거 다. 수빈이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성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이, 어머니가 싸주셨겠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거라니까. 수빈이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는 웃으며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성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평소 수빈을 마냥 철없는 막내 동생으로만 생각했던 성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외의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임시로 슈올즈 매니저를 맡겼을 때의 수빈 모습이 꼼꼼한 성격으로 제품을 전부 외우고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주던 모습, 똑소리 나는 응대로 지점장의 칭찬과 고객들의 호감을 샀던 모습, 그리고 일을 그만둘 때도 책임감 있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모습, 거기에 이렇게 여성스럽게 도시락을 챙겨오는 모습까지. 성재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 물었습니다. 오빠, 맛있어?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수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웃는 수빈의 모습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성재는 괜히 시선을 돌리며 도시락에 집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한강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강물은 반짝이며 흘렀습니다. 둘은 말없이 도시락을 먹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진짜 행복해. 성재가 수빈을 쳐다봤습니다. 수빈은 강물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빠랑 데이트하는 게 꿈만 같아. 성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둘의 첫 데이트는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성재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응급실에서 퇴원한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신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해. 우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신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 27회 예상이었습니다. 과연 고성희는 은호에게 어떤 제안을 할까요? 친딸을 이용해 아들의 간이식 공여자로 만들려는 성희의 차갑고 계산적인 계획이 은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정호영 회장의 갑작스러운 전화. 결혼식장에서 도망간 딸 정보아의 아버지가 왜 다시 지역에게 연락을 한 걸까요? 이것은 지역에게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한편 영나와 지환이 부착한 위치 추적기로 성희의 비밀이 드러날까요? 그리고 성재와 수빈의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트에서는 어떤 심쿵한 장면들이 펼쳐질까요? 다음 주 화려한 날들 27회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졸이는 전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께 화려한 날들의 생생한 줄거리를 구연 동화처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 업로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